1998년의 어느 날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 파커스버그의 외딴 농가. 평화롭던 농장을 경영하던 윌버 테넌트는 매일 아침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의 농장에서 기르던 소들이 하루가 다르게 뼈만 남은 채 마르기 시작하더니 원인 모를 병으로 피를 토하며 무더기로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 달 만에 목숨을 잃은 소만 150여 마리. 죽은 소들의 사체를 부검하자 더욱 기이한 현상이 발견됩니다. 소들의 이빨은 기괴한 검은색으로 변해 있었고 내부 장기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비대해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마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마을 사람들은 괴질의 원인으로 농장 바로 옆에 위치한 세계적인 화학기업 듀폰의 공장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듀폰은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초인류 기업이었습니다. 억울함을 풀 길 없던 농부 테넌트는 1999년 기업 전문 변호사인 로버트 빌럿을 찾아가 도움을 청합니다. 사실 빌럿 변호사는 대기업들을 대변해 주던 대형 로펌의 에이스였기에 이 사건을 맡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농부가 건넨 비디오 테이프 속 피를 흘리며 미쳐가는 소들의 처참한 모습을 본 그는 알 수 없는 이끌림에 이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추악한 음모의 서막이라는 것을 당시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변호사 빌럿은 듀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공장의 내부 문서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대기업의 단순한 과실이려니 생각했던 빌럿의 사무실로 수십 년치의 듀폰 내부 비밀 문서 수십만 장이 배달됩니다. 먼지 쌓인 서류 더미를 하나하나 분석하던 빌럿은 1960년대와 70년대에 작성된 비밀 보고서들을 발견하고 온몸이 얼어붙고 맙니다. 서류 속에는 듀폰이 전 세계인에게 수십 년 동안 철저히 숨겨온 끔찍한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건은 193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듀폰의 연구원이었던 로이 플렁킷은 실험 도중 우연히 하얀 가루를 발견합니다. 이 가루는 그 어떤 열에도 녹지 않고 어떤 산성 물질에도 부식되지 않으며 무엇보다 그 어떤 액체도 밀어내는 기적의 성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듀폰은 이 물질에 테플론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특허를 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의 물질을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최고의 무대를 찾아내죠. 바로 주방이었습니다. 1960년대 음식이 절대 눌어붙지 않는 기적의 프라이팬이 전 세계 시장에 출시됩니다. 계란 후라이를 해도 고기를 구워도 기름 한 방울 없이 미끄러지는 이 마법 같은 냄비와 프라이팬에 전 세계 주부들은 열광했습니다. 듀폰은 이 테플론 프라이팬 하나로 매년 수조 원의 막대한 이익을 올리며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어둠도 깊은 법. 이 완벽한 프라이팬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PFOA, 일명 C8이라 불리는 인공화학 물질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듀폰의 핵심 경영진과 연구원들이 이 PFOA가 인간의 몸에 치명적인 독극물이라는 사실을 이미 반세기 전부터 완벽하게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1961년 듀폰 내부 실험 기록에 따르면 PFOA는 쥐와 토끼의 간을 비정상적으로 비대하게 만들고 암을 유발하는 강력한 독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인간에게도 치명적이었습니다. 1970년대 듀폰은 테플론 공장에서 일하던 임산부 직원들의 혈액을 채취해 비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조사 대상이었던 임산부 직원 7명 중 2명이 코가 하나뿐이고 눈이 기형인 조산아를 출산한 것입니다. PFOA가 태아의 유전자를 파괴한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렇다면 듀폰은 왜 이 위험한 물질을 계속 사용했을까요? 답은 오직 하나, 돈이었습니다. 이미 테플론 프라이팬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하루에만 수십억 원에 달했기에 듀폰의 경영진은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무서운 비밀을 철저히 은폐하기로 결심합니다. 임산부 직원들을 다른 부서로 조용히 이동시켰고 내부 연구원들에게는 절대 이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는 강력한 보안 서약을 받았습니다. 더욱 잔인한 것은 그 이후의 행보였습니다. 듀폰은 공장에서 매일 쏟아져 나오는 수천 톤의 PFOA 폐기물을 처리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밤마다 인근 오하이오 강물에 무단으로 방류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수백 개의 드럼통에 독성 폐기물을 채워 근처 땅에 그대로 묻어버렸습니다. 농부 테넌트의 소들이 피를 토하며 죽어간 이유는 바로 듀폰이 무단 방류한 강물을 마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자신들이 마시는 수돗물이 독극물로 오염된 줄도 모른 채 수십 년간 그 물로 밥을 짓고 아이들에게 먹였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마을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신장암, 고환암, 기형아 출산이 줄을 이었습니다. 평화롭던 마을이 대기업의 탐욕 때문에 서서히 죽어가는 유령 마을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모든 진실을 깨달은 빌럿 변호사는 분노했습니다. 그는 듀폰이라는 거대한 골리앗을 상대로 외로운 싸움을 시작합니다. 대기업의 막강한 자금력과 변호인단은 빌럿을 압박했고 소송은 무려 20년 가깝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빌럿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염된 지역 주민 7만 명의 혈액 샘플을 전수조사하는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역학조사를 감행했습니다. 그 결과 2012년 과학자위원회는 PFOA가 신장암, 고환암, 갑상선 질환, 고콜레스테롤 혈증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한다는 명확한 인과관계를 전 세계에 공식 발표합니다. 결국 듀폰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피해 주민들에게 총 6억 7,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천억 원이 넘는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역사적인 판결이 내려집니다. 한 용기 있는 농부와 집념의 변호사가 이뤄낸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정의의 승리로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전 세계 인류를 절망에 빠뜨린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이 숨겨져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과학적 사실에 따르면 PFOA는 자연 상태에서 절대로 분해되지 않고 영원히 살아남는 영원한 화학 물질이었습니다. 듀폰이 수십 년간 강과 바다, 대기 중에 뿌려댄 수만 톤의 독극물은 이미 지구 전체의 물순환 시스템을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간 뒤였습니다. 비가 내리면 하늘에서 PFOA가 섞여 내렸고 바다의 물고기와 땅 위의 가축들이 이를 섭취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먹이사슬의 최정점에 있는 인간의 식탁으로 고스란히 되돌아왔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미국인의 99.7%, 그리고 전 세계 생명체와 인류의 무려 99% 이상의 혈액 속에서 이 듀폰의 독성 물질이 검출된 것입니다. 북극의 곰, 남극의 펭귄, 그리고 한국에서 태어난 갓난아기의 탯줄과 어머니의 모유 속에서도 이 물질이 똑같이 발견되었습니다. 우리가 대기업을 처벌하고 승리했다고 기뻐하는 순간에도 듀폰이 만든 악마의 물질은 이미 지구상의 모든 인류의 몸속에 침투해 세포를 오염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류를 독 중독에 빠뜨린 거대 기업 듀폰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며 미국 경제의 상징과도 같았던 듀폰은 수십 년간 이어진 천문학적인 배상금 소송과 환경오염 기업이라는 최악의 낙인을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듀폰은 천문학적인 법적 책임과 독성 물질 배상 소송을 회피하기 위해 편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PFOA 관련 사업 부문을 캐무어스라는 별도의 회사로 강제 분사시켜 배상 책임을 떠넘긴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2017년에는 경쟁사였던 다우케미칼과 합병한 뒤 회사를 여러 개로 쪼개며 역사 속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지우려 발버둥 쳤습니다. 한때 전 세계 시장을 호령하던 무적의 화학 제국은 수많은 소송과 기업 분할 끝에 껍데기만 남은 채 비참하게 몰락해버렸습니다. 하지만 기업은 쪼개져 사라졌을지언정 그들이 남긴 독극물은 지금 이 순간에도 파괴되지 않은 채 지구를 떠돌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주방에 걸려있는 프라이팬, 비록 현재는 규제를 통해 PFOA 성분이 금지되었다고 하지만 과연 대기업들이 새로 만들어낸 또 다른 대체 물질들은 100% 안전할까요? 편리함이라는 달콤한 가면을 쓴 대기업의 탐욕이 또다시 우리의 몸을 노리고 있는 것은 아닐지 주방의 위험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